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관련한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여러분 교재 265쪽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본 문제 하나요. 통조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정합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은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에 원재료의 적요를 6번으로 넣으면 이건 자동으로 작성이 될 거고요. 그걸 가서 조회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빙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세 개의 증빙이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도 이렇게 한 세 개를 줘요. 자, 1번, 2번, 3번이 지금 통조림을 만드는, 에,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우리 회사. 이 문제에 한해서 우리 회사는 통조림 제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하는 겁니다. 자, 1번.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평화수협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자, 이걸 입력을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9월 11일 입력하겠습니다. 9월 11일. 자, 유형이 계산서 매입입니다. 계산서 매입은 매입의 53이죠? 53. 면세 매입. 자, 품명에 고등어 하시고요. 수량 500. 단가 7,000원. 네, 그리고 거래처는 평화 수협이 되겠습니다. 평화 수협. 전자세금, 예, 전자계산서니까요. 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예, 현금과 예상이 섞여 있습니다.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3번 혼합하시고 원재료가 이게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니까 여기 적요 있잖아요. 적요의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실래요? 자, 그러면 여기 적요 코드 도움창이 나오잖아요. 거기 6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 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해줘야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요 건이 반영이 됩니다. 예. 쉽게 작성을 하려면 요 6번 적요를 꼭 넣어야 돼요. 자, 이제 분계 마무리 해야죠. 차변 밑에 내려와서 대변에 현금 50만 원 지급한 거 계산서에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101번 현금 50만 원 입력합시다. 엔터. 또 나머지는 외상 미수금이라고 300만 원 확인하시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자, 우리가 외상으로 산 거죠. 고등어를. 얼마를요? 300만 원어치. 50만 원 현금 지급했으니까 아까 현금 대변에 했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에요. 그래서 원재료니까 외상 매입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300만 원, 거래처는 평화수요. 요렇게 밑에 회계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료. 여기 주위에 보면은, 여기 있죠. 주위에 수량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 수량을 입력을 해야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수량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수량, 의제매입세 공제에서는 수량이 중요한 항목이니까 꼭 입력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증빙을 보세요.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정어리 50상자, 여기 수량이 50이에요.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다. 자, 아까는 우리가 세금, 아니요,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번에는 마트에서 법인카드로 사고서 카드 전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카면이 되겠죠. 예. 아까 여기는 면세 매입, 계산서는 면세 매입 53번 유형이고, 여기는 카면이라는 매입을 찾으면 돼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가 여기 9월 12일이네요. 자, 9월 12일로 메인 매수전표 날짜 고치시고요. 유형을 봅시다. 카면이 몇 번이에요? 58 카면. 무릎에다 주 누르셔가지고 카드사는 BC카드 확인. 확인. 분명히 정어리 하시면 돼요. 정어리 이렇게. 수량은 아까 50상자라고 했으니까 50 넣어주시고요. 단가는 그냥 패스하세요.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여기 부가세 없으니까 공급가액이나 합계가 같겠습니다. 100만 원인가요? 네, 100만 원이네요. 거래처는 강남마트라고 그랬죠? 예, 강남마트 코드에다 입력해 보세요. 자, 전자세금은 그냥 지나가야 되죠? 분계는 카드 매입이니까 4번 해주면 됩니다. 카드 매입. 자, 오호, 카드 매입으로 했더니 미지급금이 되는군요. 그러면 카드 매입 안 되겠네요. 왜냐면은 원재료를 카드로 사면 미지급금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거는 카드 사용하면 미지급금이 맞지만 원재료는 외상매입금이 돼야 돼요. 외상매입금. 예. 우리가 카드로 뭐 비품을 산다든지 카드로 무슨 차량 그 기름을 넣었다든가 이런 건 다 미지급금이 맞죠. 그러나 이거는 원재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계를 카드로 하지 마시고 외상으로 해보세요. 2번 외상.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되고 그런데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고쳐야 돼요. 강남마트에 카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 코드가 강남마트가 아니고 BC카드. 코드에다가 BC카드를 코드로 바꿔주세요. 까다롭죠? 이 분계가. 자칫하면 그냥 카드 분계하고 미지급금 그대로 해놓고 예, 넘어가게 되는데 그, 틀린 겁니다. 예, 틀린 거고요. 외상 매입금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에 그 적요 넣어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적요 코드 하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부가 나온단 말이죠. 클릭하시고 확인.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전표 입력이 잘 된 거예요. 적요 코드 6번. 자, 그 다음 증빙이 세 번째 거. 홍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했다. 어민이 사업자가 아닌 것이죠. 자, 우리 회사가 만약에 법인 식당이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 원재료로 그냥 입력해야 돼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그냥 원재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법인 식당이 아니고 통조림 제조업이니까 이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잘 정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품명, 수량, 납품일자, 금액. 네. 잘 계약서를 보면은 요구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조업의 경우는 공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공급계약서의 날짜가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로 날짜 고쳐보시고 한번 유형에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카드는 카면, 계산서면 면세 이렇게 정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현금 영수증이다 그러면 현면 하면 되겠죠. 예. 면세 재화를 원재료로 매입했을 때 뭐 현면도 있을 수 있고 카면도 있을 수 있고 면세 53번 계산서는 면세.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이 계약서란 말이에요. 이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면세인데 증빙이 없다라고 하는 게 면건입니다. 면건. 예. 그래서 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가 아닌 다른 어떤 기타 증빙은 적격 증빙이 아닌 걸로 해서 건을 붙여요. 면건. 그래서 60번 이건 면건으로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맞아요. 자, 품명에다가는 고등어가 품목이니까 고등어 해주시고 수량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90. 자, 90 넣어주시고 공급가액은 180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거래처의 박어부를 코드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세금 관계없어요. 지나가시고 자, 분계는 보니까 대금 지급 조건을 읽어보니 공급 시기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9월 13일 현재는 외상 매입이에요. 예. 원재료를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미지급금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외상 분계를 딱 합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박어부 원재료 네 180만 원 차변의 원재료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죠. 자, 이 원재료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므로 적용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6번 적용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된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세 건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 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작성해야 될 서류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확인해 주면 돼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1번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이것도 과세 기간별로 작성을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9월 달 자료니까 기간은 7월부터 9월 2기 예정과세 기간으로 기간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입력하고 나면은요. 왼쪽에 공급자 하나, 둘, 세 사람 강남마트, 박어부, 평화수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고 강남마트 클릭해가지고 여기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취득일, 구분, 품명, 수량, 매입가격, 공제율, 의제매입세 건수, 전표 이게 다 반영이 됐는지 여기서 공제율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여기에 1, 2, 3, 4 102분의 2, 106분의 6, 104분의 4 기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104분의 4가 맞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조업의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104분의 4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두면 돼요. 이대로. 자, 박어부도 눌러보세요. 클릭해서 쭉 보세요. 다 채워져 있는지. 평화수협도 다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정과세 기간에는요. 매입처별 명세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정과세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할 때는 요 뒤에 요 탭이 하나 더 있어요. 매입세 정산 의제. 예, 이거 여기 때 이제 확정 신고 때 한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문제를 내면은 정산을 해라라고 데이터를 줘요.
데이터를 줄 때 이게 확정 때는 확정 데이터는 이미 점표가 입력돼 있고 예정 데이터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정 때 과세 표준은 얼마다. 확정 때 과세 표준은 알아서 불러올 거고 그 다음에 예정 때 매입한 매입액은 얼마다. 예정 때 공제받은 금액은 얼마다. 요 세 개의 데이터를 줄 겁니다. 요 데이터를 시험 문제에서 줘요. 그럼 제 자리에다 다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한도 적용한 의제매입세액이 여기에 나타나요. 이 금액을 회계 처리해주면 돼요. 의제매입세액으로. 그런데 지금은 확정때가 아니고 예정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매입처별 명세에서 요 세 개의 공급자 거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볼 때는 밑에 보시면은 요 합계 밑에 위로 된 삼각형이 있죠. 화살표처럼 거기를 눌러. 그걸 누르셔야 계산서 매입이 의제 매입세액이 얼마고 신용카드 매입에서 의제 매입세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농어민 매입분에서 의제 매입세액이 얼마다 해가지고 그 증빙의 유형별로 의제 매입세액이 여기 다 집계가 됩니다. 이 중에 맨 밑에 있는 이 합계를 메모를 하는 거예요. 합계를 242306을 메모한다는 거죠. 242306. 예. 자, 242306을 메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면 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요 24만 2,306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잼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 회계 처리로 말하면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이 24만 2,306원은 이미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영됐어요. 여기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그런데 우리 회계장부에는 아직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계장부를 부가세 애수금으로 아니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것은 일반 전표에다 해주면 돼요. 자, 242306 메모하셨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갑니다. 자,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이것도 해결을 합니다. 9월 30일. 예, 9월 30일 아까인가요? 어제인가요? 안분계산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을 원재료에서 차감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정리한 분계도 여기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분계도 바로 이 분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고등어 그다음에 정어리였나요? 네. 정어리 이런 것들을 원재료로 처리했잖아요. 원재료로. 그런데 부가세가 없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은 처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제하여 부가세를 공제해주겠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어디서 빼야 돼요? 원재료에서 빼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넣습니다. 네. 공제받는 것만큼은 원재료의 원가에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차변의 135번이네요. 부가세 대급금. 적요에다가는 우리가 의제 매입세 만들어 놓은 건 없죠. 네,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부가세 대금이 의제 매입세액 대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아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서 메모한 242306
24230. 그리고 대변 원재료에서 빼줍니다. 원재료 153, 대변의 자산 감소. 예,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242, 306.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회계 처리.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수행과제 1, 2, 3에서 하나 지시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연습은 시험 문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우리가 알아서 지금 해야 돼요. 이 알아서 하는 게 더 힘들죠. 예. 처음 해보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딱 자료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안 해요. 예, 자료 주고 수행 1 뭐뭐를 해라. 수행 2 또 뭐를 해라. 수행 3 뭐를 해라. 이걸 지시하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이 의제매입세액 24만 2,306원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7월부터 9월로. 자, 매입세액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갑니다. 이 의제 매입세액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인데요. 여기에 268306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세액란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명세가 나와요. 명세가. 자,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있는 전체 금액 268306의 명세를 볼 수 있는데 신용카드 전표 수취 매입세액이 26,000원하고 43번에 의제 매입세액이 24만 2,306원 요 두 개 더해서 26만 8,306원이 지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이번 과세기간에 반영이 된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이렇게 근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시점은 지금 일반 전표에 입력한 것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뒤에 그 적용 요건을 넣어가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만들어졌죠? 그 순간 다 반영된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 네, 이것입니다. 다 알고 보면 쉬워요. 알고 보면 할 수 있겠는데 예, 그런데 이것까지는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지? 이거 뭘 회계 처리하는 거지? 여기에 꽉 막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의 취지를 알아야 돼요.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매입세액이 없는데 매입세액을 인정해가지고 공제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라는 게 뭐냐? 매입세액이 개정가액이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놔야 우리 장부도 맞는 거죠. 부가세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회계, 재무회계하고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자, 24만 2,306원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대변을 뭘로 해야 될까? 아까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전부 다 고등어, 정어리 뭘로 했어요? 다 원재료로 했잖아요. 여 밑에 분계를. 원재료에서 빼가지고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아까 그 회계 처리하는 요 분계가 왜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나중에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하고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왜 원재료에서 감소시키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을 만들어 주는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과제 풀이 260페이지, 67페이지 보시겠어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우리 3건 입력했죠. 첫 번째, 53 면세. 이게 뭐였죠? 계산서 발급받은 고등어 매입이었습니다. 53번 면세죠. 그리고 이제 현금 결제도 있고 외상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분계를 혼합으로 했었죠. 그리고 분계가
원재료 350은 적요 6번을 꼭 넣어야 된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입력했었죠. 그리고 대변은 현금과 외상매입금이었어요. 다음 두 번째 신용카드 정월이 매입한 거 58 카면으로 입력했어요. 됐죠. 자, 카드 분개를 했더니 미지급금으로 됐어.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외상으로 분개했어요. 근데 외상으로 분개하면은 거래처가 강남마트가 됐죠. 외상 매입금은 맞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래처 코드를 BC카드로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는 적요 6번을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어부와의 계약서. 이거 제조업이기 때문에 매입세, 그죠?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계약서는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면건 매입 60번으로 우리가 유형을 선택해가지고 매입 매수준표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으로 분개를 했죠. 그러면 분개가 완벽히 됐습니다. 그러나 적요는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원재료의 적요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6번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래서 적요 코드를 쭉 잘 입력해 나고 나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제율 같은 거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건을 다 공급자 세 개를 눌러가면서 항목이 다 채워졌는지 봤고 공제율을 반영됐는가 봤습니다. 104분의 4. 식당이었으면 106분의 6을 했어야 돼. 그리고 정산 탭은 갈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정 과세 기간이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위로 된 삼각형 눌러가지고 이 합계 금액 의제 매입세액의 합계 242306 이걸 메모했죠. 메모한 뒤에 우리가 일반 전표로 갔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9월 30일 날짜 바꾸고 나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242306 대변의 원재료 242306 이런 분계를 의제 매입세에 관련한 회계 처리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보면 매입세액 14번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43번에 이렇게 반영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위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건 안 읽어봐도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는데 타개정 대체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 왜 그러냐면 원재료 대변에 원래 원재료는 제공품으로 가야죠. 근데 이걸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를 시켰잖아요. 즉 바꿔줬잖아요. 우리가 원재료를 선물을 했다든가 기부했다든가 했다면 타개정 대체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원재료를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했을 때는 이거는 타개정 대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타개정 대체란 재고자산이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 본래 목적 아닌 다른 용도로 어떤 식으로 사용할까요? 거래처에 선물했다든지 어느 단체에 기부했다든지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에게 선물했다든지. 직원들에게 선물했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선물했으면 접대비, 공익단체에 기부했으면 기부금, 이런 것이 우리가 재고자산을 본래 목적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타개정 대체거래입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타개정 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거 결산분계 시 제조원가 대체에서 대변의 원재료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용할 타개정 대체를 표시하여 왔으나 현행의 프로그램에서는 재고자산의 대변 금액이 반영되므로 타개정 대체를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지금은 이거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지금 벌써 한 3, 4년 된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6년도, 25년도에 공부하는 분들은 요거는 그냥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를 또 하나 해고 나서 14번을 보니까 또 이제 걱정이 하나 또 대손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예. 근데 이것도 어려운 시험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의제매입세 공제도 좀 까다롭다면은 이것도 까다로워요. 대손세 공제도.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끝인 것 같아요. 까다로운 거. 여기가 끝이겠죠? 네, 정말 끝났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TAT 2급에 추가된, 부가가치세에 추가된 내용 중에 지금 오늘 한 내용들이 지금 대부분 다 까다로운 것들의 연속이네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대손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대손세 공제 제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외상 매출을 했습니다. 외상 매출을 하더라도 부가세는 어떻게 해요? 외상 매출이라는 건 거래처로부터 아직 판매 대금을 받지 않은 겁니다. 판매 대금 플러스 부가세도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 근데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외상대금이 그 전에 안 거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다 납부를 합니다. 자, 거래처가 힘들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약속한 날에 지키지 못하더니 결국에는 파산을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회사는 이미 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한 걸로 해가지고 부가세를 납부했어요. 근데 결국에 그 회사로부터 파산 연락을 받고 이제 대손 처리를 회사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외상 매출금이 다 정리되고 대변에 가고 차변에 우리가 이제 대손 충당금에서 정리를 하고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자,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뭐는 문제입니까? 세무서에 납부한 이 10% 세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서한테 신고해가지고 돌려받아야죠. 예.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서류를 갖춰야 돌려주죠. 그 서류를 갖추는 게 대손세 공제받기 위한 대상자가 갖춰야 될 서류예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줍니다. 네. 세금을 돌려줘요. 네.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매출은 했으나 그래서 신고가 끝났는데 대금을 못 받게 됐다.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1년에 4번이 부가세 신고인데 법인은 애정신고, 확정신고, 애정신고, 확정신고 4번 다 하진 않아요. 애정 때는 이 신고를 하면 안 되고 확정 때 기준으로. 그래서 1년에 2번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기 확정 7월 25일 날 신고할 때, 또 2기 확정 다음에 1월 25일 날 신고할 때. 그러니까 지금 1월 25일이 지난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1월 달에는 26일 날 신고했을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확정 신고니까 대손세 공제 신고도 해서 못 받는 부가세 돌려받아야 되고, 또 확정 신고 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가산세 관련한 내용도 같이 반영해 가지고 신고해야 되고, 어, 확정 신고 때만 반영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확정 신고 때 전자신고하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반영시켜 가지고 10,000원 공제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애정 때는 반영하지 않는데 확정 때만 반영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한 3가지 정도 얘기했죠. 가산세,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하는 대손세액공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런 것은 애정 때는 안 해. 확정 때만 한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요지식.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상거래일 경우에도 일단 공급자는 10% 매출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외상대금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이를 대손세액 공제제도라고 한다. 이런,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출에 대한 대손 처리, 먼저 대손의 사유. 예. 우리가 대손의 사유, 즉 돈을 외상대금을 못 받는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산, 사망, 회생인가 또는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보면은요. 대손 사유를 선택하는欄이 있어요. 예, 거기 메뉴에 그 선택 메뉴에 파산, 사망,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런 등의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있으면 딱 눌러주면 돼요. 근데 여기 내가 우리 회사의 대손 사유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기타라는 항목도 있어요. 기타 눌러가지고 옆에다 써주면 돼요. 한번 사유들이 어떤 건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예, 그래서 채무자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무기징역으로 지금 예, 저 감옥에 들어갔어요. 돈 못 받죠. 이런 뭐 형집행 이런 것도 대손의 사유가 된다. 또 채무자 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 채무자가 법인이면은 상관은 없어요. 법인은 어차피 뭐 개인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라는 그 법인체가 있으니까 사망은 해당이 없지만은 이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일 때는 채무자 사망하면 예, 대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회생인가 또는 면책결정이라는 대손 사유가 있고요. 상표 수표법, 어음법 및 민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예, 대손 사유도 있습니다. 다 이게 소멸시효 완성이라든가 회생인가 면책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법원의 판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한 어음이나 수표. 그러니까 부도 발생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만약에 그 어음의 만기일인데 그 지급지 가가지고 어음을 딱 제시했더니 이 회사에 잔고가 없어서 지급 못하겠다 하고 은행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도이죠. 근데 오늘 부도가 났다 그래가지고 1월 25일 날 신고할 때 바로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 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지났을 때 이걸 우리가 대손이 성립된다 그래요. 예, 그래서 6개월 경과한 수표나 어음이어야 된다. 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여기서 소액채권은 30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말해요. 이런 것도 대손 사유가 되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회수기일로부터 이 말은 뭐냐면 약속받은 날. 언제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안 줘요. 이런 것도 대손 사유가 해당이 된다. 자, 2번에 대손세 공제 시기를 보겠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대손 상각이 분계된 시점의 확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 그냥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대손수의 공제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면 예를 들면 부도다 그러면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예, 부도 발생한 날이 아니고 6개월 지난 날이 속하는 날에 확정 신고 때 대손수의 공제해야 된다. 주로 시험에서는 이 부도 발생을 많이 내요. 어음이 부도가 났다. 자, 대손 확정일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부도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 부도 여기 부도의 경우를 보면은 6개월이 있잖아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파산. 통지를 받은 날. 이게 어디서 통지를 받았을까요? 법원으로부터. 채권 배분 계산서라는 통지를 받은 날. 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이것도 강제집행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 배분 계산서를 통지받은 날. 이것이 대손 확정입니다. 사망. 이거는 사망일 아니면 실종이면 실종일. 그 다음에 회사 정리법에 의해서 회사 정리 계획인가 결정. 회사 정리 계획이 결정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회사 정리 인가 결정일이다라는 게 나와요. 이 회사는 정리하기로 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결정일이 대손 확정일입니다. 그 다음에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상표법, 수표법, 어음법에 따른 민법상의 소멸시효를 말하고요.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소멸시효 만료일을 우리가 파산일로 한다. 아니죠. 대손 확정일로 한다. 이 대손 확정일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대손세 공제 신고도 작성할 때 우리가 이 날짜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날짜를 판단해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도 어음의 부도의 경우는 자동으로 6개월이 경과된 날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확정일 입력하기 전에 대손 기준이라는 걸 먼저 입력해요. 대손 기준일. 대손 기준일이 이런 것은 거래가 있는 날이에요. 거래. 며칠 날 거래였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부도의 경우는 부도가 난 날이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도가 난 날을 입력하거든요. 그러면 이 6개월 경과한 날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할 때. 네. 자, 공제 요건을 보면은요. 자, 국세청에서 세금을 돌려주려고 할 때는 잘 확인해서 돌려줄 거 아니에요. 막 신고서 들어오는 대로 다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자, 첫째. 그 거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원래 그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 거래가 있을 때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가 제일 좋겠죠? 만약에 세금계산서가 어디로 없어졌다. 전자면 없어질 수 없겠지만 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매출장 사법 장부를 가져와라. 예. 그리고 이제 대손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그러한 서류들 이거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손세공제 신고를 하고 나서 관련된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줘야 돼요. 전자신고할 때 첨부할 방법이 없으면은 그것만 따로 방문해 가지고 부가가치세과의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받는 지식을 이제 정리했고요. 이걸 이제 수행 과제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좀 천천히 잘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수행 과제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